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거주자를 위한 노, 업자를 위한 주택, 한국의 아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순살자이 그 이후에 아파트 자체가 순살 아파트더라. 요것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 요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초지일관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파트 빨리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랜드, 위치 상관없이 초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무조건 그냥 파는 게 답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 같다. 채권, 주식, 오케이입니다. 부동산으로 투자를 한다면 땅 중심의 물건으로 옮기는 것도 맞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는 공유 지분으로 땅 평수가 너무 작죠. 문제가 있는 부동산일 수가 있습니다. 자산 측면에서 요까지는 제가 맨날 드리던 말씀이었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실거주도 아파트는 피해라 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월세는 오케이입니다. 월세는 조금 살다가 이사 가면 되니까 오케이죠. 살아보면은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월세 살다가 정말 이 아파트 좋아지면은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순살자이 이야기 나오는데 순살 아파트 이야기 나오는데 아파트가 하자가 나서 좀 안전상 위험해지면 그 피해는 보유자,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어느 정도 붕괴 사고 이런 게 나면은 세입자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 보증금이 묶일 수가 있죠. 반면에 월세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주 월세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아파트는 어골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골도는 생선뼈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어골도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멀쩡한 부동산도 멀쩡한 땅에 아파트만 건설하면은 그 땅은 자산 측면에서 어골도가 되어버립니다. 이놈 저놈 다 뜯어먹는다는 거죠. 업자, 전문가, 언론, 공공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살점을 뜯어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멀쩡한 물고기가 뼈만 남게 되는 거죠. 요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아파트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거주를 위한 주택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 사례를 보시면 품질에 대해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경험한 사례인데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빌라를 가지고 제가 임차를 받아서 임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겨울에 반팔 입고 다녀야 되는 주택이었습니다. 단열 성능이 최고였습니다. 제가 본 주택 중에서 단열 성능이 최고인 주택이 있었는데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빌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주, 건축주분하고 대화를 좀 해봤는데 이분 직업이 주택 건설하고 임대업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노모가 추위에 약하셔서 건축할 때 단열재를 아낌없이 엄청나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시 직접 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열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자기 주택을 자기가 짓는 것보다 더 완벽한 품질을 구현하는 방식은 없구나.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순살 아파트 사태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 감리, 시공사 3단계 검증을 거쳤는데 단 한 곳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내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언놈이 들어가서 살 집이고 나는 들어가 살 생각이 없다. 나하고 무관하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아파트를 관리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터진 것이고, 여기서 빌라든 아파트든 19세기 기술로 짓는 구조물일 뿐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AI나 어떤 장비로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출력 인원들이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죠. 빌라도 마찬가지, 주택도 마찬가지,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여기서 작은 단독주택 건축주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업자를 상대를 하죠. 그렇게 하면은 직접 옆에서 관리를 하면 업자가 엄청나게 피곤한데 그래도 관리는 됩니다. 단독주택 지을 때는 몇 명 투입이 안 되죠. 그리고 요 투입되는 인원들은 업자랑 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런데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건축주는 조합이죠. 조합이 품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건설회사도 수많은 출력 인원들을 다 완벽하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관리를 잘한다. 요것은 구석구석까지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큰 하자만 막는 거. 요게 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살 아파트 예견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까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살 아파트는 필연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월급 받는 관리자, 그리고 한 대가리 끝나고 일당 받아가면 되는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순살 아파트,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순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건설에 투입된 사람들이 공자님일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도 품질 의식이 오히려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요거는 20세기 이야기입니다.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요런 일 많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투입한 관리자가 FM으로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리자들 작업반장하고 부딪힙니다. 작업반장이 오한마 들고 돌진합니다. FM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는 일단 도망가고 이런 일 있었습니다. FM으로 관리하면은 최고의 관리자라는 소리를 못 들었죠. 예전에 못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봐줄 거 봐주고 갈 거 가고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우수한 관리자라고들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걸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걸 다 FM으로 관리했다가는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출력 인원도 많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자가 헝그리 정신이 없습니다. 내 걸 내가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라 남의 걸 내가 관리하는 체계이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조차도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쟁이들이기 때문에 하자는 필연입니다. 필연. 어차피 하자는 필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살자이, 순살 아파트, 그게 절대 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 측면에서도 아파트 매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수가 있다. 거주 한번 해보고 좋으면 하자가 없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때 매수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아파트의 경우 요 말씀을 드리면서 아파트 자산으로서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조심해라. 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